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새해 첫 다짐들 잘 실천하고 계시죠? 네, 우리 지역의 한 해를 잘 계획해보자는 의미로 마련된 여수MBC 신년 특별대담 2016 희망과 약속.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요. 2016년 전라남도의 한 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전남도 이낙연 지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도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선 반가운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 공무원 노사문화 대상에서 전남도가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수장으로서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참으로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대통령상이라면 전국 최고의 상인데요. 저희 도의 직원들께서 노사화합과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이러한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를 더욱더 확산해서 올해는 더욱더 좋은 도정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 한 해 전라남도를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이룰 수 있는 꿈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제가 도정을 맡으면서 내걸었던 목표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입니다. 그게 쉬울 것 같아서 내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라남도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청년이 떠나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라남도는 먼 훗날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거대한 양로원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 하고 내걸었는데 그게 과연 쉽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보면은 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은 실현 가능한 목표, 이룰 수 있는 꿈이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어떤 성과를 이룩해 오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에너지밸리 조성이 예상보다 빨리 진척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한국전력과 광주시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가 함께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보면 첫 해인 작년에는 50개 에너지 기업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이고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난해에 77개 기업을 유치를 했으니까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입니다. 네. 그 77개 기업 중에서 28개 기업은 이미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그 77개 기업 중에서 61개가 전라남도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도정을 맡으면서 도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던 생활 시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벽지 오지 마을에 100원 택시를 운영하겠다 하는 공약이라든가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라든가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 영화관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어서 우리 도민들께서 생활 가까운 곳에서 그런 생활의 변화를 실감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또 좀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역시 제일 큰 것은 우리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점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라남도도 굉장히 저로서는 마음이 아픈 그런 대목입니다. 네. 또 하나는 도정의 청렴도와 도의 안전지수, 이것이 최하위권, 꼴찌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뼈 아픕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다음적으로 이런 아쉬움들이 올해 계획을 추진하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되길 저도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역민들은 전남도에 올해 어떤 걸 바라고 있을까요?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이곳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체험학습 강사 교육하고요, 도슨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막상 이 배운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혜택을 주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사실 막막하기도 하고 제가 여기에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화시설이 너무 없어가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뭐 이런 놀이시설이나 뭐 교육적으로 볼 게 너무 없어가지고 항상 저희 외주로 나가거든요. 뭐 겨울에도 힘들고 애기들 두면 데리고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수의 문화시설 박물관이나 뭐 좀 큰 도서관, 영어 도서관이나 이런 문화시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노인들 이제 복지정책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 소견으로서 무엇인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장 실습을 지역 아동센터로 10시간 나갔었는데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보다 더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 또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사는 그 고령화 사회에서 60세를 지나가지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활동을 안 하고 생활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도립미술관 유치나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 유치 등에 있어서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 불신과 반목에 싹이 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남 지역의 각 지자체 간 특성을 고려한 컷오프제 도입이나 그리고 지자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라남도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도 기성세대들과 같이 성과를 내기 위해 지금 급급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성공 증후군에 걸려있는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 같은 청년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와 잠재력들은 구체적이거나 지금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격려나 지원 체계들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도지사님께서도 분명히 젊은 시절이 있으셨을 거고 청년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도지사님께서는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보셨고 그때 나는 어떤 걸 바라고 계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청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문화,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등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도지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으로 여러 분야에 많은 숙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네. 저 나름으로는 근청원견의 자세, 가까이 듣고 멀리 보겠다 하는 근청원견입니다만은 우리 도민의 목소리는 가까운 데서 듣고 정책을 세울 때는 멀리 보면서 세우겠다 이런 자세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우선 우리 도민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으로 꼭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 도지사께 올해를 과연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지 의미를 담은 사자성을 한번 부탁드려봤는데 어떤 걸 준비해 오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청원견이 네. 저의 오랜 좌우명이고요. 금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도민들의 말씀은 가까운 거리에서 듣고 귀를 더 가까이 대서 듣고 네. 그걸 정책으로 만들 적에는 멀리 보면서 해야 후회가 생기지 않고 또 후대에 가서도 짐이 되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역시 올해도 저의 사자성어는 근청원견입니다. 네, 올해도 더 많이 도민들과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전라남도의 한 해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인구 문제입니다. 매년 수천 명씩 줄던 전남의 인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또 전남의 출산율이 게다가 8년 연속 출산율 1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올해는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인구가 70년대 이래 계속 줄었습니다. 딱 한 번 늘어난 때가 있었는데 1998년이었습니다. 네. 그 해가 어떤 해냐 그러면 IMF 외환위기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가 있는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일시적인 피난처라고 할까 의지처라고 할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해였습니다만 그때 반짝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뭐 정상적인 인구 증가라 보기 어렵고요. 또 한 번은 2010년이었던가요? 좀 그 전이었을 겁니다. 그 호적 정리 방법이 바꿔져 가지고 잠깐 올린 게 그건 뭐 행정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진짜 배기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약 3,200명, 재작년에 비해서 3,200명, 2013년에 비하면 78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 3,200명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너무나 어리거나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뺀 경제활동 인구가 2,7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출산율 8년 연속 전국 1위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시, 군, 구가 226개가 있는데요. 시, 군, 구별 출산율을 보면 1등부터 5등까지를 저희 전라남도가 싹쓸이를 했습니다. 네. 1등 해남, 2등 영암, 3등 한평, 4등 강진, 5등 완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일시적이지만 늘어난 이유는 제일 큰 것이 혁신도시 활성화, 두 번째는 귀농, 귀촌, 귀호의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율에서 전라남도가 8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글쎄요. 시군의 정책적인 노력이 역시 컸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부모님이 가까운 거리에서 사신다 하는 것이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낳기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 귀호 중에요. 전체 귀농, 귀촌 숫자를 보면 전라남도가 2등, 3등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런데 20대, 30대의 귀농, 귀촌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 이유가 아마 땅값이 싸거나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거나 이런 이유 같은데, 바로 그렇게 젊은 세대, 20대, 30대가 귀농이 많다는 것 때문에 출산율 증가에 그것이 기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늘어가는 인구를 지역 경제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올해도 최고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삼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일자리에서는 제가 도정을 맡은 지 1년 반 동안 223개 기업이 1조 4천억 원을 투자를 완료했어요. 약속한 정도가 아니라요. 네. 그리고 그 기업들로 해서 7,4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각종 고용지수, 취업률, 취업자 수, 실업률이 낮아졌는가 좋아졌는가, 청년 취업자는 어떤가, 또 청년 실업률은 어떤가, 모든 것에서 좋은 편이었습니다. 네. 취업률이나 취업자는 늘어나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하는 것이 전라남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간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조금 전에도 그 화면에서 우리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분야는 저희가 3년 연속 전국 최고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그동안에는 학교를 나오신 분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대학 안에 도에서 하는 그 일자리 센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 중에부터 한번 같이 생각합시다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더구만요. 그리고 기본은 좋은 기업들 많이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직장을 많이 만드는 것인데,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이나 농어촌공사, 농산물유통공사는 전국 최고의 직장인 것이 틀림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수, 광양, 순천 이쪽에 좋은 그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게다가 여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10년간 산단 고도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3,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가 노후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분야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드리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고, 특히 여성과 청년을 위해서는 일자리 박람회가 썩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년에도 동부권 어느 도시에선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하겠고요. 그 자리에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께서 오시면은
성에 안 차실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급료가 좀 박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그러나 또 운 좋게 이렇게 마음에 맞는 그런 직장하고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도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그 사업 중에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여수 경도 복합 리조트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 또 작년에 이 복합 리조트 관련 제안서까지 제출을 하셨는데 도 이사님께서 보실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부터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도전한 것은 아닙니다. 네. 무척 어려울 줄 알면서 도전을 했고요. 게다가 좀 중간에 좀 나빠진 게 있는 것이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부패 척결 운동을 강력하게 밀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카지노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제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 리조트 사업은 중국인을 겨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게 그 핵심적인 개념이 돼 있어서 이 사업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올라다가 다시 후퇴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외국 자본이 5억 달러 이상 들어가야 된다. 우리 돈으로 하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 자본 입장에서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카지노를 하겠는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올라고 했던 분들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 주저한다는 걸 알고 중앙정부에서는 꼭 투자가 안 되더라도 투자 확약서라도 내면 받아주겠다, 여기까지 후퇴를 했는데 역시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외국 자본 5억 달러가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네.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2차 관문까지 통과한 여수, 진해 그리고 인천의 6개 컨소시엄이 모두 그 조건을 아직 채우지 못해가지고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쯤 여유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수 경도 복합 리조트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지역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감상으로서 지적한 바처럼 경도 리조트가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했듯이 복합 리조트가 들어와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온다면 그 역시 영업이 잘 안 될 경우엔 결과적으로 또 대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원도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차라리 그 카지노 부지에다가 대형 쇼핑몰을 입점을 시켜서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쇼핑, 특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우회적인 방법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복합 리조트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핵심 개념입니다만은 네. 중앙정부에서도 중국 국가주석의 그런 방침 때문에 지금 마카오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네. 마카오가 타격을 받을 정도면 다른 곳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비중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번 복합 리조트 경쟁에서는 이기도록 노력을 하되, 만에 하나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그때는 저희 나름대로 컨셉을 바꿀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카지노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 전용의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조금 우리 내국인을 포함해서 대중들이 좀 더 접근하기 용이한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복합 리조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2의 카드는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요, 역점 시책으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그리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올해 계획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숲속의 전남은 10년 동안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1년에 1000만 그루씩 심어야 되는데요. 작년에 1009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나무 심는다 그러면 산에다 나무를 심어서 우리 산을 푸르게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숲속의 전남은 평지에다도 나무를 많이 심어서 전라남도 전체가 아름다운 공원처럼 되게 하자. 그리고 경치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나무도 심자,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는 1,1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고요.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160억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622억. 국비가 많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올해 특별히 더 하고 싶은 것은 국도 77호선 여수 둔덕에서 영광 홍론까지 이어지는 큰 L자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77호선입니다. 여기가 우리 남도의 경관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내후년이면 전라도라는 이름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인데 네. 저희들 혼자 저희들끼리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의 길, 뭐 이런 개념으로 멋진 가로수를 한번 심어보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돈이 되는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흥에는 석류단지를 만든다. 장흥에는 호두단지를 만든다. 완도에는 동백단지를 만든다. 동백이 꽃도 아름답지만 동백 씨앗을 짜면 지중해 식단의 올리브 기름보다 더 심장병 예방 효과, 혈압 억제 효과 등등이 높은 그게 나오거든요. 네. 식용유로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지역에 맞는 대규모의 소득 숲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들이 쭉 이어진다면 전남을 찾는 발길들 더 많아질 거라 믿는데요. 작년 여수 방문한 관광객들 1,300만 명 시대를 맞았고요. 전라남도 방문객 5천만 명 시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여수만 해도 1,355만 명이 다녀가셨어요. 순천에 768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 중에는 겹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전라남도 전체에 5천만이라는 건 어려운 목표가 아닙니다. 사실은 2013년에 전라남도를 찾은 내국인 외국인 합쳐서 관광객이 4,600만까지 갔다가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때문에 내려갔는데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어도 여수에 1,355만 명이 오셨거든요. 특별시, 광역시를 뺀 일반시로서는 그 관광객 숫자에서 여수와 경기도 용인이 금메달을 다투는 정도가 됐어요. 용인은 서울에서 가깝고 에버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수는 서울에서 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도 그만큼 왔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곰곰 따져보면 그만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좋아졌다. 또 케이블카가 놓아졌다. 여수 밤바다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게 무슨 노래지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또 좋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까 숲속의 전남, 가고 싶은 섬, 여수 같으면 금오도 비렁길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아마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밤바다보다도 더 금오도나 경도를 더 좋아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수의 경우는 작년에도 전라남도에서 새로 지어지는 호텔의 거의 전부가 여수에만 지어졌던 것 아닌가요? 올해는 이제 광양이나 이런 데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숙박시설과 쇼핑시설을 조금 확보한다면 5천만이 원래 2018년 목표인데요. 더 앞당겨서 달성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엔 복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이었던 100원 택시나 농번기 말 공동급식 사업이요.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올해도 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작년에 100원 택시가 14개 시군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희망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19개 시군이 하겠다.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입니다. 3개 시군 빼고 다 하겠다는 곳인데요. 3개 시군이 어디냐 그러면 첫째가 목포입니다. 목포는 버스 안 들어가는 동네가 없습니다.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은 도농통합형이라 농촌도 있고 그런데 목포는 딸랑 시만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무안은 이미 하고 있다. 농림부 사업으로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미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진도인데요. 진도는 돈이 모자라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사실상은 전라남도 전체가 100원 택시를 하는 셈입니다. 그다음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이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촌 마을에서 농번기 가장 농사일이 바쁜 시기 25일 동안에 2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 거기서 점심을 같이 잡수는 그런 겁니다. 이걸 왜 했느냐 그러면 농번기에 여성들이 밥하랴 일하랴 바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런 뜻인데 대단히 만족도가 높아요. 작년에 9개 시군 253개 마을이었는데 금년에 딱 2배로 늘어납니다. 네. 17개 시군 506개 마을로 네. 확대가 됩니다. 만족도가 높으니까 계속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작년에 해남에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해남이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곳이고 네.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싫어합니다. 예. 만약에 감염이나 이런 게 생기면 정부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네. 경기도 성남시의 시장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속 허가를 안 하니까 왜 전남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줍니까? 이렇게 지금 볼멘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보시오. 출산율 1위인 곳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출산율 1위 이걸 깨고 싶습니까? 해남서 애를 낳는 분이 어떻게 목포까지 가서 산후조리를 합니까? 그랬더니 마지못해 허가를 해주셨고 금년에 2호가 강진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강진은 전국 출산율 4위 이 동네거든요. 네. 그렇게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허가가 안 되는 것도 저희한테는 허용을 해주시고 그 대신에 저희의 관리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순천에 뿌리 기술 지원센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 좀 낯설다 생각이 되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 기술이란 건 뭐냐 그러면 모든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기술입니다. 물건을 만든다 할 적에 물론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고 쇠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초적인 기술, 예를 들면 주조, 쇠로 물건을 만든다. 금형, 찍어낸다.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는 무엇하는 것이냐 그러면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이걸 자기 회사에서 뿌리 기술부터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센터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장비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와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의 용역을 받아서 기술을 개발해드리거나 그래가지고 아주 싼 값에 그걸 제공해드리거나 이런 센터입니다. 네. 금년 하반기에 순천 해룡산단이죠. 거기에 세워지는 착공이 되는데요. 200억이 조금 넘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도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정부에서는요, 이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드론 산업 육성이라는 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공해 우주 항공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 연말에 중앙정부가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서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를 빼고 나머지 14개 시도에 한 개 시도당 2개씩 전략 산업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 전라남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흥의 드론 산업 그리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이 2가지가 저희의 전략 산업으로 인정이 됐어요. 네. 드론 산업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 물체인데요. 고흥에 어차피 우주센터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드론 산업을 발전하라고 했는데 드론 산업이 우리한테 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비행 물체들의 시험, 평가, 인증, 활용, 그리고 연구 이런 것들의 시설과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되는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순천대학과 무안에 있는 초당대학에 항공 관련 학과가 있는데 그런 학과들하고 이런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재학 중에도 그런 훈련도 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비슷한 창업을 한다거나 또는 취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는 농수산업이 좀 많은데요. 드론이
되면 좋죠. 예를 들면 남해에 무슨 어디 여수 앞바다에 적조가 얼마나 퍼졌냐. 드론이 찍으면 금방 나오니까요. 네. 그리고 농업도 규모가 큰 곳은 농약을 뿌려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드론이 하면은 일손이 전략되고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드론을 할 적에 이제 그 공역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을 확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분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그 전라남도가 새로운 2대 전략 프로젝트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인데 이 사업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예, 작년에 폭스바겐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폭스바겐 스캔들이 뭐냐 그러면 클린 디젤로 차를 움직이는 것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폭스바겐이 뭔가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살짝 속이려고 했죠. 그러다 그것이 들통난 것이 폭스바겐 스캔들입니다. 이 스캔들로 이 에너지 분야에 큰 혁명적인 변화가 옵니다. 가솔린, 휘발유를 떼서 차를 움직이던 시대에서 클린 디젤을 거쳐서 전기 자동차로 갈 줄 알았는데 클린 디젤이 폭스바겐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바람에 바로 휘발유에서 전기 자동차로 월반에 갈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2025년까지 전 세계를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20%가 전기 자동차가 될 것이다. 2025년이면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해서 저희 전라남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그 2개의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에너지 신산업인데요. 전기 자동차 또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그거 관련 기업을 좀 많이 유치하겠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신산업을 많이 활용하는 도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수에 작년 9월이었던가요, 10월이었던가요, 제이셀이라는 회사가 준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일 합작 회사인데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전기 자동차가 굴러가고, 전기 자동차는 차체 껍데기는 굉장히 싸고 별거 아닙니다. 속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부품을 누가 많이 만드느냐, 누가 좋은 부품을 만드냐, 이게 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제이셀을 필두로 해서 그런 관련 기업들이 많이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주도가 2030년까지 섬 전체를 탄소 제로, 기름 떼서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전라남도는 2025년, 제주도보다 5년 앞서서 사람 사는 섬 50개를 탄소 제로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1월 4일 날 작년 연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가 확보하면서 동시에 전기 자동차도 우리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서 갖고 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 우리 순천이나 여수나 전라남도 전체가 신재생 에너지 쓰는 비율이 4%가 안 됩니다. 2025년까지 30% 선으로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더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남도 분야의 르네상스 프로젝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흔히 전라남도를 예향이라고 불러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예술가들도 많이 떠나시고, 우리 여수나 순천에서 활동하시고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뭐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서울로 가시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좀 우리가 좀 쓸쓸해지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남도 예향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자는 취지입니다. 남도 문예 르네상스라는 것이. 그래서 7월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제시한 것은 2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싶다는 게, 첫 번째가 동양화 비엔날레입니다.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비엔날레가 12개가 있는데 동양화가 비어 있습니다. 광주는 광주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현대 예술에 좀 치중을 하는 편입니다. 전라북도는 서예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붓글씨. 동양화 비엔날레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남도는 소치 허련 선생부터 남종화의 맥을 이어오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의 전통도 살릴 겸 중국, 일본, 북한, 대만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대한민국 각기 이름이 우리는 한국하라 부르고 일본은 일본하라 부르고 중국은 중국하라 부르지만 그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동양화라고 할 수 있다면 각기의 나라에서 동양화가 현재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서로 보고 서로 공부도 하고 자극도 되고 우리 국내의 다른 분야의 화가들에게도 좋은 자극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국 전통정원의 조성입니다. 예를 든 게 담양의 소세원인데요. 네. 우리 전라남도에는 강진의 백운동, 완도 보길도의 윤선도 정원, 이 3대 정원이 있습니다. 그 나름의 장점이 있고 특징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자체를 손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주변에 그 연관되는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정원이 더 돋보이게 한다든가 또는 테마별로 뭘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네. 그래서 좀 여유롭게 걷고 앉아서 쉬고 때로는 풍류를 즐기고 하는 그런 코스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로써 전라남도가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선 도립미술관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 도민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깐 들어보시죠. 산업도시인 강양에 한 분 한 분 강양 시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일구어낸 전남 도립미술관 강양 유치는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문화예술의 트렌드는 관객 참여형입니다. 전시와 공연 그리고 지역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로서 종합예술의 거리로 탄생되는 그 중심에 강양 시민은 물론 우리 미술인들은 도립미술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정말 레거디에 우리 것을 공유하는 문화의 실천, 우리 광양의 도립미술관이 자리매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도립미술관 광양시로 이제 유치가 됐는데 과연 이 미술관을 어떤 콘텐츠로 채워나갈 것인지 이 계획이 참 궁금해집니다. 예, 우선 현재는 도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도내의 전문가들이나 광양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수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게 끝나면 2월 중하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설계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설계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일을 아마도 외국에까지 그 설계의 문호를 열어서 가장 좋은 그 작품을 받게 될 거예요. 네. 우리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미술관 안에 어떤 소장품을 넣느냐 하는 것 못지않게 미술관 자체도 최고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계셔서 네. 좋은 그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아마추어의 욕심으로는 모처럼 광양 구 역사가 부지가 됐으니까 땅도 넓고 그래서 거기에 숲이 어우러진 숲속의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도 나오셨지만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세계적인 작품도 볼 수 있고 아주 그걸 볼 나이가 안 되는 아이들은 어린이방 같은 데서 옆에서 좀 놀고 있다가 엄마들은 보고 오시면 같이 보고 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좋은 그런 문화생활을 하실 수 있겠다,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도립미술관 그 부지 선정 과정이 굉장히 경쟁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도로서는 거의 완벽하게 공정하게 했다고 자부합니다만은 그러나 했으나 안 되신 그런 동네에서는 지금도 서운함이 남아 있으실 겁니다. 대승적으로 큰 마음으로 이제는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구역상으로 광양이다는 것뿐이지 동부권에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네, 서로 나의 미술관이다 이런 마음으로 잘 되기를 이렇게 기원해 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말에 완공할 목적입니다. 네. 도민들도 역시요, 이
지역민들이 참여가 많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실 것 같은데요. 2018년 광양에 세워질 전남 도립미술관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농업, 친환경 농도 전남답게 올해 유기농 면적을 점차 넓혀 나가시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앞으로 유기농이나 또 무농약 재배 농가에게는 친환경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까지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가들의 문제점 하면은 열심히 키웠는데 또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팔아다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친환경이나 유기농의 직불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든 보조금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가격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이지요. 네. 저희 전라남도는 중앙정부가 친환경 직불금이다 또는 유기농 장려금이다 하는 것을 주는데 시한이 있어요. 몇 년 지나면 없어지거나 또는 50%로 줄어들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전라남도는 중앙정부가 주는 것이 끊어진 뒤에도 그 절반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4년인가 주다가 4년이 지나면 50%를 깎아서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그 깎인 50%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무한히 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책을 이미 세웠고요. 네. 그런 재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제일 저희가 욕심을 내는 것은 저겁니다. 학교 급식에 우리 유기농 쌀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전라남도는 작년 1월부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각급 학교 급식에 100% 유기농 쌀을 넣고 있습니다. 네. 그 추가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건 도의 예산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 건강도 챙기면서 농민들께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것인데 서울시와 광주시에서도 좀 우리 전남의 유기농 쌀을 좀 써주십시오. 그런데 광주는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닌데요. 좀 그 비중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친환경 쌀 쓰는 비율이 광주가 70%가 좀 넘습니다. 그 비율을 높입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광주는 뭐 전남 쌀 잡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전남 쌀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왜 형평성이 없냐 이런 말씀 할 것 같아서 그건 좀 우리가 좀 조용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수출. 작년 연말에 중국의 쌀 수입에 관계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10여 군데를 이렇게 사전 심사를 하시고요. 그 중에 시설도 직접 실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4군데인가를 합격시켰는데 전라남도 해남 옥천 한눈에 반한 쌀이 거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들어가 있고 삼계탕도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잘하면 합격할 것 같아요. 나주에 있는 화인 같은 데가 한 2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출의 길을 좀 우리가 확보해 드리겠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겁니다. 근데 개중에는 아직도 우리 주부들께서 때깔 좋은 걸 찾은 근데 때깔 좋은 게 별로 안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보기에 흉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백이 친환경이고 유기농 농산물일 수 있다. 반질반질하고 빛깔 좋은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좀 판로가 열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남도에서 공직자 청렴도 그리고 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참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좀 고삐를 바투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선 안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가 제일 큰 일이고요. 그다음에 바다의 사고, 또 산불, 이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범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건수가 높은 건 아닌데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 그런 캠페인, 의식 개량 이런 건 줄기차게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골 마을 앞길 인도 걸어다니는 공간을 확보하자. 네. 그것에 우리 도로 예산의 그러니까 도로 확포장 예산의 한 10% 정도는 마을 앞길 어르신들 안전지대를 만드는 그쪽으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반응이 느리시니까 그걸 피하지 못하신다거나 또는 농촌 마을 앞길 가면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좀 만들겠다. 이런 쪽에 좀 돈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속에 있는 무슨 펜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 이건 각 시설 운영자들이 좀 마음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감독이라 그러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만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청렴도인데 그 비리의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 조금 그런 데 대한 느슨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네. 그래서 우선 도청부터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분한테는 뭐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끌고 가는 형태의 청렴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갑시다. 좀 밝고 기분 좋은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가는 그런 쪽으로 좀 돌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꽤 여러 해 동안 외부 출신의 감사관을 우리가 모셔다가 이걸 했는데 좀 우리 내부를 잘 모르시는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검찰이나 경찰처럼 막 혼내고 하는 것은 잘하실지 몰라도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래서 수년 만에 우리 내부 출신 감사관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속내를 알고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비유하자면 일종의 햇볕 정책이라고 할까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되 나머지는 햇볕으로 이걸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청렴도 제고를 하려고 그래요. 금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금년까지도 안 좋다 그러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중대한 문제고요. 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이럴 계기로 더 발전된 전남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마음 하나로 뭉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사님? 예, 우리 도민 여러분 늘 부족한 저에 대해서 잘 지켜봐 주시고 도정을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건이 작년에도 좋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더 나빠질 거다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어떻게 되건 간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신 그런 경험과 저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경험과 저력으로 올해도 여러 어려움 극복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그리고 온정과 매력을 가진 그러한 전남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벌끈 더 질끈 동여매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신 말씀들 잘 추진되기 위해서 또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남겨주시죠. 예, 우리 전라남도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가진 것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더 키우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채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물려줄 당당한 전남을 우리 시대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저도 더 각오를 단단히 해서 뛰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얼굴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제가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동부에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남도와 우리 지역 지자체 한 해 살림살이 계획들 한번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더 중요할 겁니다. 네, 잘못된 일은 꾸짖되 잘한 일은 또 신나게 박수를 쳐주시고요.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순간에는 지역민의 온 마음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의 마음이요, 곧 지역을 살리는 불씨니까요. 네, 여수 MBC가 신년을 맞아 준비한 2016 희망과 약속,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